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 19일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요,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도입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전자소송이 시행 중입니다. 그 비율이 매년 늘어서 최근에는 이제 민사에서는 종이소송 사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자, 이제 형사사건도 전자소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따를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그동안 형사 절차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서류에 의한 소송을 진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이 마련이 돼서 형사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이 가능해지면요,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 제출도 전자로 하기 때문에 더 쉬워지겠죠? 형사소송 절차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이 따를 것 같습니다. 법원은 종이 기록에 따른 단순 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은 단순한 재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의 증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신뢰 제고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그동안 형사사건 처리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빨리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영상으로 재판하는 이런 절차도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더 예뻐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선영 변호사님 오신다고 해서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직접 올려주신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재혼 가정으로 결혼 1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이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협의를 했지만 시댁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5년을 혼자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과거가 너무 복잡한 사람입니다. 첫 혼인에서 아들 하나, 재혼에서 아들 하나, 첫 혼인과 재혼 사이에 결혼 없이 낳은 아들이 또 하나, 이렇게 엄마가 다른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인지로 얻은 아들만 제가 키웠습니다. 그 아이를 7살에 만나 지금 22살이 되었네요. 비록 재혼이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헤어졌던 아이들과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났고 남편도 제 아들들을 친자식처럼 챙겨주면서 새 아이가 의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들어서 지병이 생겨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맞벌이를 했고 재혼 당시 남편은 집도 돈도 없어서 저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모아서 겨우 대출을 끼고 집 한 채를 마련해 살고 있죠. 현재 재산은 집 한 채와 연금이 전부지만요, 남편이 떠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 상속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오해하면서 그런 여자였냐 화를 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얼굴도 모르는 당신의 전처 두 아들에게도 내가 모은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저에게 준다고 하지만 갑자기 사망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만약 제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제 친자식들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혼란스러워 잠도 오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네, 상속에 대한 궁금증이시군요. 자, 하나씩 조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서영 변호사님. 네.
남편이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사연자분이 걱정하시고 있는 것처럼 남편의 전처 자녀들과 재산을 나눠야 됩니까? 네, 사례의 경우에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남편분께서 본인 명의 재산을 내가 죽은 후에는 모두 아내에게 주겠다라는 식의 유언을 하시지 않으면 그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서 남편 명의 재산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법 제1000조에 이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가 되고 망인의 배우자는 1순위인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돼서 지금 사례의 경우처럼 남편분이 유언 등이 없이 사망을 하시면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아들들하고 지금 남편분의 배우자인 사연자가 상속인이 되고 그 비율이 다만 배우자인 사연자가 1.5 그리고 나머지 남편의 전혼 배우자와의 아들 셋이 각 1의 비율로 남편 명의 자산을 나누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전세 자금이 종잣돈이 돼서 집을 마련했고 맞벌이도 했는데 9분의 3밖에 못 가져온다면 좀 억울하신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사연자분은 어떤 또 주장을 하면 도움이 좀 될까요? 예, 이게 사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 제1008조에 의해서 기여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그 망인을 상당 기간 동거 간 후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그 기여분, 특별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의 기여분을 공제하고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서 이제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처럼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고 하면은 어쨌든 9분의 3 이상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처럼 이제 다만 그 특별한 기여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면서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제 오랜 동안 이제 병간호를 하면서 이제 많은 비용을 투입한 경우인데요. 그 거기에서 이제 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 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러한 경우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거 간호가 부부 사이의 1차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또는 그 동거 간호의 시기와 방법 정도, 그 간호에 따른 부양 의무, 부양 비용의 부담 주체, 그리고 상속 재산의 규모, 그리고 특별 수익이 있는지 등의 그 일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기여분을 고려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부부라면 당연히 동거를 하고 당연히 간호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걸 넘어서서 특별한 정도에 이르느냐. 그리고 이제 남편이 또 이미 배우자에게 재산을 줬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기여분을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사실 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을 바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사연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여기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처음에 결혼할 때 특별히 자금이 없으셨고 본인의 전셋집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맞벌이를 또 계속해서 그 재산 형성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여한 점을 밝힌다면 이제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서 법정 상속분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연은 아마 이제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다만 이게 합의가 되면 좋지만 이 기여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해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된다면 기여분을 정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해서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우리 남편분이 이제 미리 이렇게 유언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속 재산 처분에 있어서 유언자 유언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은도 그걸 뛰어넘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민법 제1008조 2의 제3항도 기업은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언을 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만약 이제 살해자의 남편분께서 그 본인의 아들들에게 전 재산을 유증을 한다라고 이제 유언을 하시고 사망하시게 되면 네. 상담자는 기여분이 있다는 이유로 유언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다만 본인이 이제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요. 네.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줘버린다고 한다면 네.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건 네.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 자, 그러면 변호사님 정리를 해서 이 사연 주신 분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이 우선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내 목 정도는 내 재산으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모든 재산을 이제 내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부인에게 준다. 부인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뭐 좀 나눠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언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예 뭐 공동 명의로 미리 이제 뭐 분할을 해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2분의 1 부인권은 네. 아예 상속이 네. 안 되니까. 네.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이 부인이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반을 받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혼하면 반을 받는데 끝까지 잘 살아서 해도 9분의 3밖에 못 받는다면 굉장히 억울한 거라서 배우자의 상속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는 입법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형식으로 먼저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고 나머지만 가지고 상속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던데 우리 민법에 또다시 오늘 사연을 보니까 그런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빛과 소금에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